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이 예,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하락세가 그다음에 좀 수급 자체도 많이 안 좋았던 하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켓 시장 자체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조차도 일단 뭔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오늘 거의 대부분 종목에서 하락세가 있지 않을까. 또 그 하락세가 한 1, 2%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깊게 이렇게 운봉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하게 됩니다. 글쎄요, 이 주식시장에 이렇게 항상 투자를 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이제 예상치 못하게 뭔가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상당히 하락을 하게 되면,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많은 어떤 고민과 많은 어떤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게 분명한데요. 또 이런 어떤 주식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또 견뎌내지 못한다면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 다음에 견뎌내지 못한다면 또 그만한 나중에 시장이 좋을 때 또 과실이 주어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계속 시장을 살펴보면서 좀 차근히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길게 또 디테일하게 볼 만한 어떤 그런 수급사항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먼저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전반적으로 오늘은 그렇게 들어오는 어떤 수급량이 없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는 건 팔았지만 사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매수세가 거의 안 들어왔고, 아마 이게 기관 쪽도 많은 매도세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제 기관 쪽의 매수세를 좀 보면 그나마 이제 많은 매도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외국인 수급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운수장비나 이렇게 건설업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은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미 자체는 크게 오늘은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관심조차도 없이 이제 이렇게 수급조차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켓을 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오늘은 좀 약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수급이 빠지면서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우려도 많이 커지는 어떤 그런 하루가 됐는데, 일단 이 수급 내용 자체를 일단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쓰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던 어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오늘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게 한 요 정도 3개 정도 되는데, LG 화학에 대해서 일단 괜찮다고 지금 현재 뜨게 되고, 그 다음에 J 콘텐츠 이 부분하고 포스코 컴텍도 어제도 떴지만 오늘도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단 지금 J 컨텐트리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컴텍, LG 화학 같은 경우도 괜찮지만 좀 이게 약간 무거우니까 저는 이제 J 컨텐트리나 포스코 컴텍을 좀 이렇게 오늘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파악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일단 J 컨텐츠를 한번 볼게요.
네, 저희 콘텐츠에 대해서 일단 그 재무 분석을 먼저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한 6,260원이고,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는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더욱더 긍정적이면은 분기별 이 예측치가 연간 예측치에 비해서 이 2018년도 연간 예측치에 비해서 좀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분기별로 3, 4분기, 4, 4분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예측치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당기 수익도 일단 계속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현금일도 뭐 나쁘지 않은데, 일단 투자 관련돼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좀 크다 보니까 영업 흐름에서 온 부분이 아마 많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요번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재무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도 좀 많이 투입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가치는 크게 무리 없이 일단 가져가고 있고, 이 EPS에 대한 어떤 그 성장률도 보면 20%, 한 20% 중반 이후 때 한 30%대까지 가니까, 일단 뭐, 상당히 나쁘지 않다. 30% 되면 이게 EPS 자체가 20% 이상만 돼도 상당히 좋은데, 일단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예측치를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뭐, 적게는 지금 현재, 물론 이게 지금 퍼 자체가 일단 많이 오버슈팅 된 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본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가치 자체는 이거보다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포텐셜이 더 많다. 오히려 그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보다도 상승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어떤 찬스, 기회가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제 콘텐츠가 좀 빠졌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잠시만. 네, 일단 오늘 뭐 상황을 일단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뭐 한 4.5% 정도 이렇게 하락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올라오다가 이렇게 오늘 매도 시그널이 오늘 나왔고, 그 다음에 한 4일 전에 매도 시그널이 있었고, 근데 매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트레이드 옵셋이 되면서 없어지나 싶었는데, 또 오늘 매도 사인이 나온 거 보면 좀 약간 수급적으로 약간 오늘 꼬였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매도를 하기에는 지금 정확한 어떤 시그널 자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수급을 지금 안정적으로, 그늘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데가 연기금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연기금을 믿고 들어간다면 뭐 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물론 이 해당 기업이 어떤 단기적으로는 일단 조정이나 이런 게 좀 어쩔 수 없을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계속 가지고 간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 이 기업을 일단 이렇게 파악하면서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안 좋을 때 되면은 사실은 특히 이게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기업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 자체가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뭐 수급 자체도 없고 해서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는데, 이 어떤 시가가 어느 정도 있는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 수급을 반대 방향으로 끌고 올라간다는 건 사실 거의 힘듭니다. 오늘 이제 하락 종목을 보시면 거의 80~90%가 다 하락을 했을 텐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지수 하락이 있을 때 사실은 이제 생각하는 게, 내가 이 투자하는 이 종목이 혹시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가 사실 이 꼭지점이 이렇게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어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지면 사실은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참지를 못하고 여기서 다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매도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또 얘는 또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빠졌는데 내가 이걸 좀 잘못 선택해서 오늘 잘못 투자한 게 아닌가. 동시에 또 오늘도 보니까 이 J콘텐츠리 오늘 기간 리포트를 써냈는데 와, 이 때다 싶어서 이렇게 얘들은 지금 기간은 J콘텐츠리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상향 리포트를 냈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완전히 하락을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야, 이 기관들 이거 거짓말 때리는 거 아닌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라는 이 주가, 특히 이 주가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주가 있습니까?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주가를 본 적은 없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기업 가치는 확인할 수 있어요. 기업 가치란 말은 일단 본질적인 영업이나 아니면 어떤 본질적인 기업 본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이렇게 쭉 우상향하고 올라가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가 고평가되어 있다가 저평가되어 있다가 고평가되어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요렇게 조정되는 이 순간에 사실은 못 찾는 거죠. 지금 오늘 같은 날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예를 들면 10개다. 그 중에서 한 8개, 9개가 한 4, 5% 이렇게 대로 한 3, 4%대로 이렇게 하향받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의 뭐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하루 만에.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1억이라면 아니 1000만원이라면 처음부터 1000만원이라면 뭐 한 3% 전체적으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전체 다 들어가 있는데 3% 정도다. 그래 봐야 3%면은 뭐 한 30만원? 네. 근데 이게 금액이 만약에 1억이 되고 100억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나중에 지금 1000만원 있는 사람이 이 1억하고 100억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만든다는 가정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1000만원대 30만원 느낌이랑 1억원대 300만원이랑 그 다음에 100억대에 30억 3억이죠. 하루에 3억을 날리는데 이게 괜찮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지만 하루에 3억 날라가면 이게 가슴이 많이 아플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저는 생각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이렇게 좀 약간 어느 정도 조금 적은 규모의 어떤 돈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하락 장세나 그 다음에 조정 장세를 거쳐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도 충분히 내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내가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험과 기술이 있다, 지식이 있다고 본다면 물론 이 1000만원이 1억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억이 10억 되는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인드셋이 있냐면 내가 여기 좀 흔들렸지만 여기까지 가서 내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게 싼 가격에 좀 더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돼서 그 다음에 나중에 올라갈 때 같이 내가 많은 수익을 거두겠다, 이런 어떤 마인드셋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 내가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 다음에 내일 더 떨어지면 안되겠다, 더 무서워서 다 내던지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 1000만원이 어떻게 저떻게 됐든 간에 1억이 되고 10억이 됐다 하더라도 기타 수익을 통해서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자금 투입을 통해서 10억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날이 올 때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날에 이게 기업 자체가 나빠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 기업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어떤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내가 분석하는 부분의 어떤 아웃바운드, 영역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투자를 하다 보면.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1000만 원일 때는 뭐 30만 원이지만 1억, 10억 되면 이제 계속 이렇게 금액도 늘어나는데 그걸 그러면 손해보고 팔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그거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이 시장이 전체적인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일부 종목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종목이 하락했는데 이게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 수급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더 매수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다가 또 추가 매수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매도 들어갈 건지 이런 어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또 뭐 물론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럼 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계속 그 시장을 보아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측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대응이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느냐 아니면 그걸 최소화시키느냐 아니면 손실로 마감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많은 고민과 많은 어떤 그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이 J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좋은 기업인데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높은데 물론 100% 좋아지는 기업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좋을 거라는 어떤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재무분석을 통해서도 일단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에서 일단 돈을 벌고 계속 그걸 갖다가 순이익으로 만들어내서 계속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도모할 수 있는 이게 캐시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 기업이 망한다는 가정보다는 사실 더 나아질 거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하는 게 백센스, 그러니까 리즈너블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같이 투자를 해보고 이 기업이 가치가 진짜 7만원을 갈지 만원을 갈지 2만원을 갈지 그거는 계속 이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대응을 할 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정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이걸 이 오일 같이 이렇게 4.4% 아니 4.4% 떨어졌다고 해서 던져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던지게 되면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진다 라고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시장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또 이런저런 어떤 내가 참 뭐 잘못한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을 걱정을 가지신 분이 혹시나 있을까봐 제가 그냥 이렇게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다음에 그 경험 속에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한번 보시죠. 네, 일단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본다면 뭐 퍼스트 컨택하고 그 다음에 제 콘텐츠들이 이거는 좀 관심 정보로 보시면서 일단 추가로 뭐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계속 쫓아가면서 분할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와 같이 이렇게 수급적으로 일단 보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또 다른 부분인데 제가 외인 매수세를 이제 조건식을 좀 줬습니다. 줘가지고 일단 간추려 봤는데 이게 수급,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을 골라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이 동성제약,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좋다는 거죠. 오늘 봤을 때, 그 다음에 현대로템,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SK, 뭐 필록스, OCI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간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이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아차, 페노션, 하나케미칼, 현대제철,
NH투자증권, NG캠 생명과학도, 예, 또 LG, 미래에셋대우, 현대해상, 덴티움, SK네트워크스. SK네트워크스도 이거 상당히, 예, 잘 올라오고 있네요. 삼성생명, 롯데쇼핑, 이노공업, 그 다음에 KMW인데, 그래요. 지금 뭐, 이런 종목들을 사실 저는 제가 볼 때는 수급적으로도 안정화되어 있고, 이렇게 지수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져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SK네트워크스를 예전에 한번 계속 받고 한번 본 것 같은데 한번 더 분석을 해볼까요? SK네트워크스는 일단 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수록, 그 다음에 좀 약간 변동성이 클수록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기업의 해당 기업을 보면 사실은 뭐 상당히 뭐 매출 자체가 큰 기업, 이게 사실은 종합 복합 기업이라고 이렇게 뜨긴 되는데 삼성물산과 같이 일단 이것저것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매출업 규모나 아니면 이 수익 규모, 영업이익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뭐 가치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5,000원짜리가 한 16,000원까지 가지 않나라고 일단 예측은 나오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하여튼 뭐 지금 현재 볼 때는 뭐 안주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이렇게 사업을 잘한다 그러면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 SK네트워크스에 복스에 들어오는 어떤 수급량도 좀 같이 본다면 좀 더 확신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 네이버 증시도 어떻게 보이나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수급을 한번 보면 지금 일단 뭐 한 지난 2주간 이 수급 자체가 외국인에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디테일하게 저 일주일적으로 보면 매도 사인은 없는데 매수 사인만 이렇게 4번 정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강하다라고 일단 보여주고, 최근에 들어서 일단 수급 시그널 자체도 상당히 어텐션을 받을 만큼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물론 오늘은 한 3.4% 빠졌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올라온 거에 비하면 크게 뭐 많이 조정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꾸준한 어떤 수급량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SK네트워크에 대해서 SK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니까 여기 지금 뭐 오늘 진짜 이 큰 장대에 몰려나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 기업의 이렇게 지난 어떤 상태를 이렇게 딱 보시면 이게 이렇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는 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물론 이제 이렇게 거래량도 발생시키면서 올라가면서 한번 이렇게 내려 꽂아요. 그때는 이 거래량이 좀 증가하지만 그래도 크게 전 거래량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쫙 흘러내려요. 하지만 이거 올려버리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또 내렸죠. 사실 기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내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오늘 조정으로 인해서 또 이 기업이 안 된다, 그만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봤던 것 중에, 저희가 봤던 것 중에, 저희 콘텐츠를 한번 이것도 저희 콘텐츠 오늘도 뭐 이렇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 갔다가 또 내려왔는데 이 기업이 향후 내려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이 차트로 사실은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런 걸 확실하게 판단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차트는 이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올라가면서 거래량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양봉이냐 음봉이냐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런 수많은 심리들, 그러니까 이 거래의 싸움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흔적들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하지만 이 기업이 올라갈까 내려갈까에 대해서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준다면, 이 보조 지표가 모든 걸 말해준다면, 사실은 이 보조 지표나 아니면 이런 차트를 더 세밀하고 더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차트에 대해서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히 의미를 찾아야지만, 정보를 분석해야지만 이 기업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차트만 보고 이렇게 오른다 내린다, 그 다음에 거래량만 보고 오르고 내린다 이런 걸 파악하는 거는 사실은 한쪽 분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일봉보다는 주봉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적인 요인은 많이 안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 봉들은 어떤 세력이나 어떤 주도하는 어떤 그 세력들이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일주일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봉들은. 그래서 그 바닥이나 아니면 박스권 이런 거 분석할 때, 그 다음에 저점이나 고점 이런 거 분석할 때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봉 자체가. 근데 일봉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며칠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확 흐려쳐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리도 많이 있지만 좀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이 주봉 자체는 상당히 어느 정도 만들어내기 힘든 봉이다 보니 좀 신뢰가 더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기에서 많은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 매도 싸움이. 그래서 어떻게 여기 싸움이 끝나고 나면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분명히 어떤 그런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방향성을 만드는 건 주포, 외국인과 기관이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본다면, 그 다음에 이 기업의 가치도 보면은 객관적으로 인정된 외국인이나 기관이 여기 이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자기네 돈으로 일단 대부분 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 돈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인 어떤 근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좋다 나쁘다 어떤 그런 분석 리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 객관적인 지표, 재무제표가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심리 싸움에서 어느 정도 그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올라가든지 이렇게 방향성이 나타나겠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좀 많이 떨어졌는데 하루 이렇게 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실망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분석들, 그다음에 기관이 리포트 썼다고 또 팔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리포트 하나하나, 그 다음에 데이터 하나하나가 나에게 정보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에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